백일량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5월 20일) 날 삼성의료원 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있으니까 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본 환자 있지 않습니까? 일본 환자가 아산서울병원, 평택성모병원, 365 열린병원을 들렸죠, 그죠? 네. 그래, 들렸는데 지금 저기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아산서울병원에 1명이 감염됐고요. 평택성모병원에 36명이 감염됐죠, 그죠? 그 다음에 365 열린병원에 3명이 감염됐죠. 네. 여기 30분 치료했는데 1명 감염됐거든요. 그리고 삼성의료원 왔죠. 5월 17일 날. 그죠? 네.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입원을 해서 478명이 노출됐다고 했는데 이 일본 환자에 의한 2차 감염이 삼성의료원에 1명도 없죠. 그죠? 여기까지 발표된 건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병원에서 저렇게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삼성의료원에는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시간이 8시간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7일 날 4시간, 18일 날 4시간, 그 다음에 마스크 썼어요. 그 다음에 2박 3일 거의 치료했거든요. 그렇게 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확진된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일본에 의한 삼성의료원의 감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35번 건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번에 의한 거, 14번에 의한 거 둘 다를 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 20일 날부터 2주간이 잠복기인데 14번 환자가 5월 27일 날 입원을 했죠. 아, 여기 입원한 거죠. 27일 날. 그죠? 평택성모에서 일로 왔잖아요. 삼성의료원으로. 네. 그죠? 그래서 14번 환자가 입원하는 날 여기 역학조사를 한 것을 보면 35번 환자가 기침을 시작했어요. 그죠? 나중에 비염이라고 둘러매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14번 환자하고 만나자마자 기침을 시작하고 그 다음날 기침에다 가래, 기침에다 해열, 발열 그래서 확진이 된다 말입니다. 이게 35번이 잠복기 6내지 10일 돼 있죠. 2주까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3주까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잠복기. 네, 2에서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기침하고 만나자마자 발열하고 만나자마자 3일 만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5번이 발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일본에 의한 잠복기에 의한 2차 감염을 의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학조사에서. 네. 제 얘기가 뭐 개연성이 있죠? 그건 생각도 안 했습니까? 두 가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아, 일본 것도 검토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일본이 17일, 18일 날 움직인 거를 동선을 CCTV를 언제 검토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첫날 갔을 때 네. 첫날 5월 20일 날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논의를 삼성병원의 감염실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CCTV를 봐서 개별적으로 누가 더 위험에 노출이 됐는지 환자 개개인 베이스별로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겠다고 했지만 CCTV는 확인 안 했죠. CCTV는 아까 역학조사한 그 진술에 의하면 27일, 28일 가서야 다른 곳에서 6명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CCTV를 검토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평택성모병원 얘기고요. 아, 그래요? 네, 삼성병원에서는 제가 첫날 CCTV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삼성병원 자체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5번 환자가 14번 환자하고는 밀접 접촉자가 아니죠. 저 아까 말씀한 5가지 기준에 의하면 네. 밀접 접촉자가 아니었죠. 다른 병실에서 다른 뭐라고 합니까? 베드에서 치료받는 것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밀접
접촉되지 않았을까 추론하는 거지 밀접 접촉자는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좀 달라진 게 6번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동일 병실 아니 그때까지는 밀접 접촉자의 기준 5가지에는 들어가지가 않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럽니다. 바뀐 걸로 했고 그리고 같은 구역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일 날 저 35번 환자가 응급실에 들렸죠. 네, 모르고 있습니까?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 알았습니까? 그거는 역학 조사하면서 35번 환자가 증상이 있다라고 해서 역학 조사를 할 때 네. 1번 환자하고의 동선도 파악을 했고 그때 어디서 접촉한 거 1번하고는 어디서 접촉하고 확인했습니까? 그 CCTV에서는 확인은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지난번 국회에서 질병관리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7일인가 18일 날 저기가 응급실에 내려온 걸 확인했다고 했거든요. 응급실에 내려오는 건 맞는데 1번 환자하고 접촉된 거를 CCTV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CCTV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 다 14번에 의한 밀접 접촉자도 아니고 1번에서도 접촉 개연성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네, 개연성이 있는 상태고 14번 같은 경우는 같은 그 진료 구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같은 구역 안에서 그 등을 대고 한 5m에서 7m 정도 거리에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질병관리본부장님. 지난번에 1번 환자의 전파력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14번 환자였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날 삼성삼육오 병원에서 감염됐거든요. 17일날. 아니, 17일날 또 보시지 않습니까? 17일날 여기에서 365 병원에 감염시키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바이러스 전파력이 약합니까? 돌아가는 병원마다 아산병원, 평택병원 다 감염시키고 왔는데요, 1번이.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희 의원 얘기한 것처럼 앰뷸런트 했다면서요. 돌아다녔다면서 그 환자가. 돌아다녔습니까? 여기 와서 삼성병원에 돌아다녔습니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까? 1번이. 17, 18, 19일. 17일, 18일에 CCTV 다 봤다면서요? 아까 그 과장님. 예. 네,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태는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안에서 막 다니는 활동 있게 하신 거는 아니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직접 CCTV 봤습니까? 봤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보고 직접 보지 않았죠? 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장님 1번 환자의 전파력이 약하다는 상태라는 그 설득력이 약하다 이런 말씀이야. 그 다음에 14번 환자가 슈퍼전파자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1번에 의해서 감염된 개연성에 대해서 열어놓지 않고 봤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두 루트로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35번 기침이 알러지여서 왔다? 그 역학조사 관이 이거 적을 때 27일 날은 알러지 기침, 28일 날은 의원님,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아마 증거를 종합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 35번 환자가 1번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를 두고 조사를 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 사람은 또 지금 우리 그 과장 얘기를 못했는데 49번 환자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9번 환자하고 그 14번 환자 그리고 35번 환자가 같은 구역에 있었는데 지난번 처음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또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번 의견을 구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35번과 49번은 별개거든요. 지금 별개거든요. 49번은 75세 남자고요. 35번은 38세의 건장한 의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9번 환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49번이 동일한 날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1번이 아니라 14번에 하는 것은 논지를 흐트리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예? 의원님, 이거는 제가 그 별도의 시간에 좀 별도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제가 35번이 49번 환자를 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의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